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지킴이 강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아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은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다이어트 약, 과연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에게는 특히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면서 건강하고 현명한 다이어트 습관을 만들어가 보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약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다이어트 약을 떠올리셨나요? 다이어트 약은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무게를 줄여주는 약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신체 기능이나 대사 활동이 변화하기 때문에 약의 작용 방식이나 부작용 발현 양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이어트 약을 선택하고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이어트 약의 다양한 효능과 잠재적인 부작용,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는 전문 다이어트 약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그 작용 방식에 따라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식욕 억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약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식욕을 억제하여 음식 섭취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반대로 포만감을 더 느끼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약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약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약과 유사한 각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환각이나 불면증, 심지어는 중독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무섭고도 심각한 문제이죠. 따라서 이러한 약들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엄격한 지시하에 아주 제한된 기간 동안만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분해 효소 억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속의 지방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쉽게 말해 먹은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고 그대로 대변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르리스타트라는 약이 이 계열의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은 지방 흡수를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변실금이나 기름진 변, 즉 지방변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GLP-1 계열 약물도 있습니다. 오젬픽이나 위고비와 같은 약물들이 이 계열에 속합니다. 이 약들은 혈당 조절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식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소를 촉진하는 효과도 뛰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로 주사제로 투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새로운 다이어트 약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제도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약물이고 날트렉손은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뇌의 보상 신경회로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약물 역시 변비, 두통, 구토, 어지럼증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복용 전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펜디메트라진과 같은 약물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만약 항우울제와 같은 다른 신경계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다이어트 약들을 복용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나의 현재 건강 상태, 기존 질환,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을 모두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인지 그리고 복용에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구매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정확한 용량과 복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시한 양보다 더 많이 복용하거나 더 적게 복용하는 것은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식욕억제제는 기본적으로 4주 이내로 처방되며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약에 우리 몸이 익숙해져 의존성이 생기거나 약효가 줄어드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 시에는 심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약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 식욕이 폭발하거나 불안감, 우울감 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복용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약 복용 후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휴약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약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비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약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카페인을 함유한 다이어트 약은 운동과 함께하면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약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BMI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상태이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체중 감량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상 체중인 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다이어트 약 관련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는 정상 체중인 사람에게도 심지어 청소년에게까지 다이어트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162건이던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23년에는 무려 34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거나 약 중단 후 오히려 식욕이 폭발하는 요요 현상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다이어트 약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약은 편리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부작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마무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약은 분명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뒤에 숨어있는 다양한 부작용과 의존성의 위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나의 몸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꾸준한 운동으로 우리 몸을 튼튼하고 활기차게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지침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나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고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님과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꿀팁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